해운대 운봉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18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건조주의보 속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축구장 28배 넓이의 숲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한 경작지 주인이 밭에서 폐기물을 태워 불이 났다는 게 주민들의 진술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산 곳곳에 회색빛 재만 남아 있습니다. 빼곡히 채워 자란 소나무 밑동은 불에 그을려 검게 변했습니다. 그제 오후 3시 18분,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난 불은 무려 1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헬기가 17대나 투입됐지만 해가 지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밤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은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산불이란 게 비화가 발생합니다. 비화가 발생하면 짧게는 수백 메다, 길게는 수킬로까지 불이 연속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침 6시가 돼서야 헬기가 다시 들어가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숲은 20만 제곱미터, 축구장 28개 넓입니다. 불이 휩쓸고 간 자리가 이렇게 검게 타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부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가운데 역대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첫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마을 경작지. 경찰은 불이 난 시각 주인 65살 A씨가 밭에서 쓰레기 태우는 걸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불이 막 붙어 있어요. 막 번지가 가는 거예요. 소방대원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다고 그래서 신고를 저 바깥에서 저쪽에 보시가지고 현재로선 폐기물을 소각하다 불이 옮겨 붙은 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소방, 경찰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인 산림청은 화마에 사라진 수목 등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와 함께 사후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18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운봉산 화재 현장에 밤새도록 필사의 진화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28배에 이르는 면적이 잿더미가 되면서 부산에서 발생한 역대 3번째 규모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방대원이 불씨를 발견하고 서둘러 밟아끕니다. 소방 호스를 메고 산에 올라 진화 작업을 펼칩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는 해가 진 뒤에도 계속됩니다. 산 아래 통제선 너머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밤에는 안전을 위해 헬기가 모두 철수해야 했습니다. 대신 소방, 경찰, 구청 공무원 등 3천여 명이 투입돼 필사의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능선을 따라 기장군 방향으로까지 불길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불로 뭘 떠봐가지고 끌 수가 없으니까 밤새 이제 왜냐하면 주민이니까 이제 집에 잠자기가 좀 안 좋죠. 밤새 또 눈으로 뭐. 매캐한 연기와 냄새는 공포심을 더 키웠습니다. 길에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그거는 바람 방향이 바뀌면 이제 그게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있었죠.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림이 회복되려면 최소 5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양은 30년, 산림 생태가 회복되기까지는 길게는 10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산불.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북한과 밀거래를 벌인 국내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국이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유엔 제재 위반 사실을 은밀하게 처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북한과의 밀거래 의혹에 휩싸인 5,000톤급 국내 선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감천항의 한 수리 조선소에 억류돼 있습니다. 뭐 기한이 없습니까? 지금으로 저희는 언제까지다라고 들은 바는 크게는 없습니다. 뭐 저반류는 내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문제가 된 선박은 지난해 9월 서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불법 석유 제품을 환적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4,300여 톤의 석유 제품을 건네줬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입니다. 불법으로 경유를 환적한 명이 이 순천지청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선박 운영사는 지난해 싱가포르의 한 회사에 선박을 빌려줬고 이 현지 회사가 북한과 밀거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첩보망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일단 수사에 착수한 뒤 대내외적으로는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였고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 방문도 검토됐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선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 제재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박의 대북 밀거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남북 경협 신중론 등 대북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동해선 승객 곧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사가 오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승객 수는 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800명 더 늘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아침 시간대가,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운행 간격을 단축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코레일 측은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신면입니다. 한국해양대가 낡은 실습선 2척의 처리 방향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옛 한바다호와 한나라호를 퇴역시켜야 하지만 활용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당분간 새 실습선 2척을 포함해 모두 4척의 실습선을 운영하게 돼서 계류 공간 확보와 유지 보수 비용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은 부산일보입니다. 오면 기사인데요. BNK 금융지주의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자사주를 매입한 직원들이 발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지현 회장이 취임한 뒤 주가가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자 김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달 말 4만여 주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주가가 최근 반등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실적과 건전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엔 신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백병원이 강석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산진구의회가 구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부산백병원의 병동 확장이 쉽지 않고 주차난도 심각하기 때문에 넓은 부지가 있는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전을 고려한다는 소문인데요. 부산진구의회는 병원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와의 연계가 무너지고 중요한 의료 인프라를 잃을 수 있다며 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된 건조특보는 주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오늘은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가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6m에 달한 곳이 있었고요. 내일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아 쌀쌀하게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한층 포근해지긴 하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종일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며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양산과 울산이 20도, 창원과 거제가 1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오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식인 토요일까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박물관 개관식이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 51층에 자리 잡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개관식을 하는 이 박물관은 1000평방미터 규모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출범할 당시에 걸린 현판 등 54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됩니다. 부산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부산시의회 이음홀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위의 주최로 열리는 오늘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함께
부산 지역에 걸맞은 감정 노동자의 명확한 정의와 감정 노동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부산시의 과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부산의 백화점 업계의 흥망성쇠, 어제와 오늘을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미화당 24시. 미화당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함께, 대화와 함께, 대화 쇼핑. 행복을 쇼핑하세요. 1949년 이화당 개점으로 시작된 부산 백화점 역사. 80년대 유나백화점과 태화쇼핑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아, 여기야. 야, 오랜만이다. 반갑다. 이곳은 옛 미화당 백화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1992년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중심가인 광복로에서 미화당 백화점을 만남의 장소로 잡는 사람이 30%를 넘을 정도로 상징성이 큰 곳이었습니다. 야, 식사부터 하자. 뭐 먹을까? 광복동과 서면이 중심 상권을 이룬 가운데 90년대엔 동네의 부산과 세원, 스파쇼핑, 광안동의 신세화, 해운대의 리베라 백화점 등으로 상권이 확대되며 부산에서 하루 평균 10만 명이 백화점을 찾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향토백화점의 전성기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1995년 현대와 롯데가 잇따라 부산에 점포를 개설하고 IMF까지 겹치면서 출혈 경쟁에 나선 지역 백화점들은 곧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때 부산 상권의 35%를 차지하던 태화쇼핑과 20%를 차지한 세원백화점까지 97년부터 잇따라 부도를 내며 향토백화점들은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일부는 쇼핑몰로 재탄생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부산의 백화점 업계는 신세계와 롯데, 두 대기업 계열 백화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백화점 부산 홍보 책임자들로부터 직접 각자의 특징과 장점을 들어봤습니다. 세계 최대 백화점입니다. 지역 내 5개 점포 이상 운영하는 편리한 백화점입니다. 고객의 절반 이상이 원정 쇼핑객입니다. 지역 주민을 고객 창출의 근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라이프스타일 백화점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및 L캠프를 통해서 벤처 회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쉐어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쇼핑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열사들과 연계하여 연간 1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또 현대백화점과 NC백화점도 틈새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형 백화점들은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와 함께 현지 법인화와 지역 기업 입점 확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문화의 불모지라는 부산에서 그것도 연극으로 35년을 꿋꿋하게 버텨온 극단이 있습니다. 늘 사회 현장을 파고들며 소외받는 소수자의 삶을 대변해온 극단 새벽을 정세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순간 이승의 파란만장한 삶을 오가는 100분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극단 새벽이 창단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84년 두레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극단 새벽은 뮤지컬과 상업주의 연극의 틈바구니 속에서 부산 연극의 자존심을 지키며 굳건하게 버텨왔습니다. 그저 연극이 좋아, 연극하는 사람이 좋아 함께 버텨온 시절이지만 지나온 세월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들도 꽤 많고 창작자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겠지만 이걸 수용하고 있는 관객분들도 부산의 연극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인이 된 윤명숙과
지금은 국민 배우로 불리는 송강호를 비롯해 걸출한 스타 배우들도 배출했지만 출범할 때의 그 마음, 초심을 지키며 늘 사회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탄압받는 선생님들의 얘기 수우미 양가, 암울했던 시절 언론계의 현실을 반영한 나랏잎 말씀이, 노동계와 함께한 다시 현장에서 등 극단 새벽의 작품은 늘 시대 상황과 함께하며 고난받는 이들의 삶을 대변해왔습니다. 5기로 버텼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 말고 할 게 없구나 해서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객이 힘이죠. 그래도 공연 보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많고, 그걸 보람으로 계속 견디는 겁니다. 창단 35주년 기념 공연은 창단 멤버이자 상임 연출가 이성민의 작품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남북분단 73년을 맞아 통일과 평화 공존의 의미는 무엇인지 관객과 함께 풀어나갑니다. 지난 98년 초연됐던 작품이 세월을 거치며 극단과 함께 어떻게 달라지고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관객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금정구 선동의 한 야산 공터에서 불이 난 것을 운봉산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헬기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임야 66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금정구청은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영도대교 앞바다에서 51살 A씨가 빠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구조됐지만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만취 상태로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5타수 5안타를 터뜨린 민병헌을 앞세워 이틀 연속 SK에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열린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민병헌의 맹활약과 선발 투수 박시영의 호투에 힘입어 3대1로 승리하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오늘 SK와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되며 선발 투수는 레일리로 예고됐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호물로가 K리그2 4라운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호물로는 지난달 30일 구덕 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페널티킥만으로 3골을 넣는 등 K리그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만들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호물로는 K리그 역사의 한 부분에 이름을 남겼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5라운드 최우수 선수도 노리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일 오후 2시 20분쯤 영구 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에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는 원전 비상 시 자체 전력 공급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설비로 제어 시 조작 스위치 오류가 발견돼 조치하던 중 자동으로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영구 정지한 고리원전 1호기는 원자로에서 모든 연료가 인출됐지만 정상 가동 중인 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기능 경기대회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엿새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경기장은 부산기계공고와 부산전자공고 등 7곳이며 CNC 선반과 밀링, 기계 설계, 냉동기술, 게임 개발 등 43개 분야에서 400여 명이 기량을 겨룹니다. 기능경기대회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입상 직종의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1위에서 3위까지의 입상자는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부산시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 백스코와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열렸던 2019 부산 국제보트쇼에 2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부산 국제보트쇼에는 보트 요트 관련 제조업체 117개 회사가 1,050여 개 부스를 마련해 해양레저 관련 신기술과 최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행사 기간 열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선박 및 용품 위주로 4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193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해 시비와 이전 공공기관 지원기금 등 모두 19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또 사회적 기업가 90개 팀 200여 명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홍보를 위해 도시철도 4호선 동래 역사에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센터를 이달 중에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부산시가 2019년 부산 대표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신규 기업 30곳을 모집합니다. 부산 소재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8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임직원 복지 지원,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부산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5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된 건조특보는 주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오늘은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가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6m에 달한 곳이 있었고요. 내일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아 쌀쌀하게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한층 포근해지긴 하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종일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며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양산과 울산이 20도, 창원과 거제가 1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오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식인 토요일까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